남도답사 1번지 따사로운 바람이 살랑이는 남쪽 마을 강진에는 문화예술이 넘치는데요. 따로 시간 내어 문화예술 작품을 보러 전시관에 찾아가지 않아도 강진 거리 곳곳에서 그림과 시를 볼 수 있습니다. 탐장에 그려진 시골 모습은 고향처럼 푸근하고 파랑새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희망에 차 있습니다. 건물 벽이나 탐장의 그림과 함께 적힌 시가 서정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이미여 강물이 몹시도 벌었습니다는 김영구 시입니다. 1904년 강진읍 서성리에서 태어난 김영구 시인은 청구라는 문학 모임을 결성하고 동인지를 발간했으며 1930년대 영랑 김윤식 등과 함께 시문학 동인으로 활동했는데요. 시문학에 이미여 강물이 몹시도 벌었습니다, 물에 뜬 갈매기, 거룩한 봄과 슬픈 봄, 정멸 등 4편을 동시에 발표하며 문단에 등단했습니다. 이곳은 강진읍에 있는 김영구 시인 생가인데요.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제5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진을 대표하는 시인이고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영랑 김윤식 시인의 시도 강진 거리 이곳저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식당 입구 빈 벽에는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란 시가 있고 거리 깃발에서도 시인의 시가 펄럭입니다. 강진군청 근처엔 초가집으로 보존 중인 김영랑 시인의 생가가 있는데요. 1903년 김영랑이 태어나 1948년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주하기 전까지 45년간 살았던 영랑 생가는 국가지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제252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네, 영랑은 1903년 이곳 강진에서 태어나셨는데요. 1930년대 한국 시단에 그 시성으로 그렇게 불림을 당하는 아주 상당히 위대한 시인이죠. 영랑은 강진 고등학교, 그러니까 지금은 그 강진 중앙초등학교인데 거기 사회를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1917년에 휘문우숙을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휘문고등학교죠. 영랑이 휘문우숙 3학년 시절에, 그러니까 1919년이 되겠죠. 김이 독립운동이 그때 발발했었는데 영랑은 김이 독립선언서를 구두 밑장에 몰래 숨겨서 강진의 고향 강진으로 내려오셔서 그 3.1 거사를 그렇게 꾀하려다가 이게 일경에 발각이 돼서 그런 거사를 그렇게 불발로 치닫됩니다. 그대로 영랑은 그 대구 형무소 등에서 한 6개월 정도의 오고를 살았고요. 그게 그 국가적으로 이제 인정이 돼서 영랑 선생에게 건국포장을 그렇게 추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영랑 생가에는 시인의 시비가 많은데요. 장독대 옆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라는 시비는 추석에 할 일을 걱정하는 나에 비해 세상 걱정 잊어버리고 장독대 위 단풍 드는 감나무를 쳐다보고 오메 단풍 들겄네 라고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맑고 천진한 감성을 지닌 누이 모습을 대조시킨 시입니다. 정면 5칸, 측면 1칸인 안채방에는 가구와 영랑 시인 초상화가 있는데요. 탁자 위에는 모란이 피기까지는 시를 적은 원고지와 펜이 놓여 있습니다. 모란꽃이 핀 화단에는 시인의 대표시 모란이 피기까지는 시비가 서 있는데요. 영랑은 봄의 절정이면서 삶의 모든 보람과 목적인 모란이 피기까지 기다리며 모란이 떨어져도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겠다는 시어로 절망을 절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인의 마음을 노래합니다. 영랑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시에서 영향을 받아 강진 거리 담과 벽에 그려진 그림 중에서 가장 많은 그림이 모란꽃인데요. 5월에 피는 모란꽃은 피기 시작해 2, 3일이면 지기 때문에 시기를 잘 맞춰야 합니다. 피었다가 빨리 지는 모란꽃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모란꽃 조형물이 만들어져 있기도 한데요.
시인의 생가 위에는 사계절 모란향기 머금은 세계 모란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모란공원에는 수백 송이 모란꽃이 자라고 있어서 언제든 피어있는 모란꽃을 볼 수 있는데요. 모란꽃을 주제로 다양한 조형물이 마련되어 있고 모란꽃이 그려진 의자에 앉아 쉬거나 정자에서 시인처럼 시 한 소절 짓는 낭만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모란공원에서도 우리나라 현대시에 봄을 열어젖힌 주옥같은 86편의 시를 남긴 시인의 시비를 볼 수 있는데요. 영랑의 시는 선율과 리듬과 화음이 합해서 만들어진 음악처럼 느껴집니다. 공원에는 산책길이 마련되어 있어 시를 읽으며 걸을 수도 있고 쏟아지는 폭포수를 보며 시원함을 느낄 수도 있으며 김영랑 시인 옆 빈 좌석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영랑 시인 옆에 앉아 동백나뭇잎에 비친 시인의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을 강물에 비유한 동백잎에 빛나는 마음을 낭송해 보겠습니다. 동백잎에 빛나는 마음, 김영랑. 내 마음에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돋쳐오르는 아침 날빛이 빤질한 눈결을 돋워내. 가슴엔 듯, 눈엔 듯, 또 핏줄엔 듯 마음이 도른도른 숨어있는 곳. 내 마음에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생가 근처 시문학파 기념관에는 영랑 시인 자료가 있는데요. 시문학 창간을 함께한 용화 박용철과 인연을 맺은 자료, 영랑 시인을 연구한 서적, 영랑 시인이 지은 시를 수록한 시집, 휘문고 명예 졸업장과 함께 시인이 받은 금관문화훈장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랑의 시적 특질은요, 1930년대 시문학파로 활동했었던 김영랑과 용화 박용철, 정지용, 수주 변영로, 이하윤, 김연구, 유당 정인보, 허보, 신석정 그런 분들하고 같이 1930년 3월 5일에 시문학이라는 잡지를 창간했는데요. 왜 시문학이라는 잡지가 중요한 거니? 1920년대 시문학사와 30년대 문학사 분수령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현대시의 출발점은 곧 영랑을 비롯해서 용화, 지용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시문학파에 의해서 순수시가 발원이 됐다는 겁니다. 기념관은 특정 문인이 아닌 유파 전체를 한자리에 아우르는 것으로 영랑을 비롯한 9시인의 유필유품, 저서 1920년에서 50년대 문해지 창간 후 30여 종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시문학파 기념관은 2010년 3월 5일에 개관을 했는데요. 개관 5년 만에 그러니까 2007년에 대한민국 최우수 문학관으로 선정된 그런 문학관이기도 합니다. 그 선정된 배경에는 이 모든 문학관들이 그 의례적인 행사가 치우친 반면에 그런데 저희 문학관 같은 경우는 모든 이 프로그램들을 지역민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이 문학관이 문학인들의 전유 공간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다는 것, 그리고 모든 그 눈높이가 다 지역민과 함께 콘텐츠를 만들고 참여를 하고 그러한 것들이 중앙정부에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해서 2007년에 대한민국 최우수 문학관으로 선정되기도 한 그런 문학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강진은 아름다운 시가 살아 숨쉬는 고장인데요. 삶에 지치고 힘겨울 때 강진을 찾으면 마음으로 시를 느끼고 위로받을 수 있어 누구에게라도 포근한 고향이 되어주는 곳입니다. 시의 의미와 가락, 형식을 유기적으로 잘 통합함으로써 현실을 탁월한 아름다움으로 승화한 예술시인 김영랑의 고향, 시가 꽃피는 행복한 마을 강진에서 시민기자 정기석입니다.